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이준석, 윤희숙 발목 잡았다. 이게 한마디로 어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 그게 100% 적중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의 정신적 풍토라는 것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인 거예요. 너 잘 되는 건 못 봐. 국민의힘이 망하고 박근혜 정권이 망해도 나만 국회의원 배지 달고 떵떵거릴 수 있으면 그건 I don't care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윤희숙만 손질한 거야. 자, 이재명이가 59일 만에 인천 계양이라는 데로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재명을 잡아야 돼. 그래야만 윤석열 정권을 지킬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 안철수나 이준석이나 지명도가 높은 자들이 여기에 출마를 해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이 이명박 대통령 출범하자마자 동작에 누가 출마했냐면 동작구에 민주당, 열린민주당 대선 후보 정동영이가 출마를 했어요. 정동영이가. 그랬더니 울산에서 국회의원 잘해먹고 있던 정몽준을 불러다가 정동영을 낙마시킨 거예요. 이건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잘한 선택이죠. 만약에 정동영이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다시 여의도에 들어왔다면 이명박 정권을 가만뒀겠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재명이가 만약에 국회로 들어가면 윤석열하고 맞짱 뜰 거 아니겠어요?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존재인데. 자, 윤희숙이가 얘기한 거야. 안철수나 이준석이가 거기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나보고 나가라 한다면 내가 나가겠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윤희숙을 공천을 줘야 되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뭐냐면 윤희숙이가 심청이야. 인당수에 내가 뛰어내리겠다는 거야. 인당수에.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인당수에 뛰어내리겠다고 자원봉사를 했는데, 자원을 했는데, 그 인당수에 떨어지면은 윤희숙이가
신데렐라가 돼가지고 엄청난 거물로 급성장할 것 같으니까 이게 시샘이 나가지고 뛰어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야. 못하게. 내가 심청이가 되겠다 해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그것도 못 뛰어내리게 가로막는. 그걸 누가 가로막았느냐? 역시 홍준표다. 홍준표가 윤희숙을 작살낸 거야. 이야, 정말 홍준표 대단한 사람이다. 부동산 투기 혐의로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아니 거두절미하고 윤희숙이가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거야. 아버지가 한 것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당대표 안철수의 인천 불출마를 지적하면서 자신의 격을 착각하고, 이야, 연고도 없는 인천에 자객 공천을 해주면 나간다는 공천 희화를 보니 그건 아니다 싶다는 거예요. 지는 번데 국회의원 3번, 경남도지사 2번, 대권도전 2번, 당대표 2번 한 사람이 윤석열이가 정권 잡으니까 대구시장으로 내려가가지고 불과 2년 만에 국회의원 뽑아주니까 대구 시민들이, 네? 나는 하방해가지고 대구시를 챙기겠다. 경남도지사던 사람이 대구시장을 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 명분이 뭐야? 정말 이건 기가 막힌 이야기구만. 정말 속이 검은 이건 인간형이야. 그야말로 후한 흑심이야. 얼굴이 두껍고 속이 검은 후한 극심의 극치야. 이걸 보니까 자신의 격을 착각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홍준표의 글에는 자기의 본심이 나타난다. 윤희숙이가 이재명을 꺾으면 윤희숙이가 이재명급이 되는 거야. 그러면 뻔해. 당대표 출마할 거라고. 당대표 출마해서 당선되면 대권 후보다 뭐다 하는 소리 나올 거라고. 이걸 싹을 잘라버리자는 게 홍준표의 생각이지. 이걸 싹을 자르자는 거야, 이걸. 아니, 중앙정치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맡기고 하방하겠다며. 하방. 근데 대구시장 국민의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거 아니에요? 따놓은 당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이미 중앙정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홍준표야, 이게. 대구시장 하겠다고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투표도 출마도 안 한 사람이 왜 윤희숙을 갖고 물고 늘어지냐고. 응? 윤희숙이가 신데렐라 되는 건 못 봐주겠다는 거지. 자, 기가 막힌 얘기예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제1호 인사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저 윤창중을 수석 대변인으로 시켰을 때 가장 먼저 씹고 나온 게 누구냐? 유승민이고, 두 번째로 씹고 나온 게 누구냐? 홍준표. 못 봐주겠다는 거지. 윤창중이 지가 뭔데 여기 들어와가지고 못 봐주겠다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막 출범을 하는데, 박근혜 정권이 출범을 제대로 하든 말든 나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야. 내가 볼 때 내가 해먹어야 되는데 왜 거들먹거리고 왜 윤창중이가 나오냐 이거야. 딱 그런 심리지. 그런 심리인 거예요. 정말 윤창중이가 당해봤기 때문에 홍준표나 유승민에 대해서는 내가 박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난번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출마했을 때 제가 그때 홍준표를 지지하자고 제가 호소했어요. 제가 땅을 치고 후회했어요. 딱 대선 후보가 되니까 홍준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 재판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유리하게 만들겠다고 해서 대선 후보를 태극기 세력이 밀어줬던 거 아니야. 네? 그때 사실 조원진 지지를 해야 되거든. 조원진을. 근데 이건 아니다. 그래도 제1야당 새누리당 후보를 찍어줘야 한다 해가지고 홍준표를 밀어줬더니 대선 후보가 되니까 뭐라고 그랬어? 박근혜는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더라. 탄핵을 당해도 싸다. 이렇게 완전히 거기다가 난도질하고 이제 대선 후보 떨어졌죠. 대선에 떨어지고 나서 당대표 되니까 어떻게 됐냐? 박근혜 대통령 강제 퇴출시킨 사람이 누구냐? 그게 홍준표 했던 거예요. 제가 지난번 대선 때, 이번 대선 때, 후보 경선 때 윤석열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홍준표 지지하자고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홍준표라는 이 인물이 얼마나 이른바 표리부동, 후한 흑심의 전형적인 인간이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두 번 속을 수 없다. 응? 야, 근데 이번에 윤희숙을 죽이고 나오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슬슬 조지고 나오는 거야. 떠도는 헛소문이길 바라지만 취임식 참석을 내걸고, 이른바 박 대통령이 윤석열 취임식 참석하는 걸 내걸고 공천을 요구한다거나 공천을 요구한다. 박 대통령이 이번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은 유영아 공천을 빠타한 거다. 이야! 떠도는 헛소문이길 바라지만 슬슬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고 나오는 거야. 처음에는 이제 완전히 모른 척하더니 있지도 않은 윤심을 내서 또다시 공천 사기나 치려고 하는 행태가,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김재원이지. 모두 정상적이지 않다. 네? 그러면서 기가 막힌 얘기. 옛날에는 야당 총수가 출마하면 그 지역에는 집권당에서 공천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윤희숙이가 인천 계양에 가서 출마를 한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가지고 도와줘도 될까 말까인데 이런 장난을 칠 거야. 응? 이준석이가 뭐라고 했느냐? 이준석이가 지역 연고 공천하겠다. 지역 밀착형 공천을 하겠다는 거야. 안 주겠다는 거지. 안철수는 이제 노원병치 지역구에서
빼내는데 성공을 했어요. 분당갑 출마하게. 근데 여기는 지가 출마 못하겠어. 이재명하고 붙을 자신도 없어. 그리고 노원병에 안철수가 갔기 때문에 2024년에는 내가 출마해도 이건 금배지를 따놓은 당상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 입장에서 윤희숙이가 당선이 되면, 개항에 나가 당선이 되면 당대표 출마할 거라고 나온다 이거예요. 이건 안 돼. 싹을 잘라야 돼. 이준석과 홍준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홍준표가 떠들고 홍준표가 완전 군불대고 이준석이가 경향신문 특종이에요. 경향신문에서 오늘 단독 그래가지고 윤희숙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 네? 지역 밀착형 인물 공천한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재명이의 중앙대학교 법대 동기였고 민주당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을 지금 이재명 저격수 내보낸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자, 또 하나 있죠. 어제 법원에서 강용석 이가 이야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어요. 공직수원지법 민사 31부가 받아들였습니다. 방송토론에 여기에 강용석이 참여시켜야 된다. 아니 모든 여론조사에서 다 5% 이상인데 평균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강용석에 대한 지지율의 평균도가 약 7%에 이르기 때문에 김동연, 김은혜, 강용석 3명이 이번에 TV토론을 하라. 네. 자, 여러분 6번째입니다. 박근혜 다시 찾은 여의도. 정말 감회가 깊어요. 박 대통령이 오늘까지 별다른 이야기가 없는 걸 보면 오늘 그 윤석열 취임식에 참석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박 대통령이 오늘 여의도 그 단상 앞에 서게 되면 2013년 2월 25일 바로 그 연단 앞에 섰던 거고, 그러면 그 연단에 앉게 된 것은 9년 만이고, 그렇죠. 2013년 2월 25일이니까. 여의도 그 국회의사당에 간 걸로 따지면 2016년 탄핵이 막 시작되려고 할 때에 그때 국회 연설을 하러 여의도 그 본청에 들렀죠. 그러니까 그때 걸로 따지면 한 6년, 5년 반 만에 거기에 지금 가는 겁니다. 여의도에. 참 정말 대한민국 정치는 이 모순의 연속이에요. 모순의 연속.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시고 그 다음에 민주화가 될 줄 알았는데 전두환 세력이 등장해서 12년의 세월이 흘렀고, 또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거쳐가셨고, 그 뒤를 이명박, 박근혜, 그 다음에 박근혜 정권을 찬탈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그 문재인 출범의 1등 공신인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3인이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의 그 주인공 3명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수 없는 그 필연성을 하고 있는 필연성을. 박 대통령이 어떻게 문재인 정권을 인정할 수가 있겠어요? 박 대통령이 어떻게 윤석열을 인정할 수가 있겠어요? 윤석열, 문재인 입장에서 어떻게 박 대통령 탄핵을 부당하다라고 번복할 수 있겠냐.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대한민국 정치인은 모순의 연속인 거야. 참, 정말 이건 조선시대 수준보다 못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시간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장 비극적인 시간일 것이다.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 3인이 같은 장소에 있는 이것을 무엇로 설명할 수 있냐 이거야. 그야말로 대한민국 현대사의 모순과 자가당착의 완결판인 거야. 네? 근데 이 자가당착의 완결판,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3인이 함께 한 것을 놓고 이게 어떻게 역사적 화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거야. 이게 화해가 되겠냐 이거야. 어? 근본적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정권을 빼앗겼던 그 역사적 필연적 근거가 다른데 어떻게 이게 화해가 되겠냐 이거야. 박 대통령이 탄핵 강을 건넜다? 건너게 된다? 이건 논리비약이다 이거야. 그리고 홍준표 말대로 유영아한테 수석을 공천을 주기 위해서 엿바꿔 먹었다? 엿바꿔 먹는다? 국민의힘이 유영아 박 대통령이 참석하게 되면 그 대가로 유영아 공천을 준다? 윤석열이가 유영아 변호사를 공천을 줄지를 모르지만 나는 박 대통령이 그걸 엿바꿔 먹기 위해서 탄핵의 강을 건너고 그 엄청나게 많은 태극기 세력이 지켜보이는데 유영아 살리겠다고 자기가 혼자 탄핵의 강을 건넌다. 이렇게 본다는 것은 그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가 잘못된 거야. 연구가 잘못됐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 대가리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건 해바라기거나 박 대통령이 그 자리에 갔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역사와 화해하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무슨 탄핵을 건너냐 이거야. 어림없는 소리지. 화해가 되려면 어제 이국주 대표가 말씀하시잖아요. 만델라가 이미 감옥 안에 있을 동안에 남아공 백인 정권하고 이미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찾아가지고 합의가 된 거지. 응? 아까 말하면 진실 규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무슨 포용이니 화해니가 있는 거지. 지금 탄핵의 진실이 역사의 법정에서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실도 밝혀지지 않고 박 대통령 명예회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화해의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지. 네? 그러면 박 대통령이 감옥에서 피눈물 흘리면서 쓴 이 책은 뭐냐 이거야. 이건 완전 사기꾼 얘기잖아. 그렇게 되면. 어? 이건 근본 전제가 잘못된 거야. 박근혜 대통령도 분명하게 입장을 가져야 돼. 역사적 진실이 역사의 법정에서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탄핵의 강을 걷느냐, 무슨 화해를 해? 허림없는 소리. 그게 논리적으로 화해가 될 수 없는 거지. 자, 오늘 5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취임식에 참석합니다. 박 대통령이 가장 경계해야 할 건 뭐냐? 윤석열 정권에서 권력의 단물을 빼먹으려고 하는 이 해바라기들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새로운 다짐의 순간, 다짐의 장소가 돼야 한다. 네? 윤석열과 화해하자고 하는 그 세력이 의도하는 게 뭐냐? 이건 박근혜를 위해서 하는 그 간언이 아닌 거예요. 윤석열 정권 기간 동안에 그 권력의 단물을 빼먹으려고 하는 이 간교한, 이 야비한 수박 보수들이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하는 이 악마의 유혹이다. 악마의 속삭임인 거야. 데블스 위스퍼야. 박 대통령은 오늘 역대 대통령으로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여기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네? 어떤 국가적 프로토콜상, 그렇다 하더라도 그 취임식 장소와 취임식을 다녀온 후에 이런 결심을 해야 돼. 역사 앞에 홀로 서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나는 오직 역사만을 바라보면서 명분과 원칙을 잃지 않고 초지일관하는 모습을, 그 결연한 모습을 나는 유지하리라. 나는 정말 간곡히 박근혜 대통령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명분과 원칙을 절대 잃지 않고 탄핵의 진실과 명예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명분과 원칙을 상실한 포용과 화해는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자신의 모든 정치적 자산을 일거에 개한테 던져주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단종이 숙부수양대군에 의해서 권력을 찬탈당합니다. 이건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명심해야 될 사건이에요. 단종이 숙부인 수양대군과 화해한다고 해서 과연 목숨을 건질 수 있었겠느냐? 없었다 이거예요. 수양대군은 단종한테 감언이설과 함께 상왕으로 오셨어요. 상왕으로. 그 상왕으로 모셨지만 단종이 수양대군 세조의 그 권력 찬탈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영월까지 갔어요. 영월까지.
지금 영월에 단종의 묘가 있어요. 세조에 등극한 그 수양대군은 영월의 사야까지 보내가지고 단종의 목숨을 끊었어요. 이른바 단종애사입니다. 네? 단종애사. 단종은 끝까지 수양대군한테 화해를 하지 않았어요. 수양대군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단종 사후 200년 만에 단종은 단종으로 이른바 복위를 합니다. 복위를. 그러나 지금까지도 수양대군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조카 단종의 권력을 찬탈한 폭군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역사의 승자인가? 단종인가? 수양대군인가? 이것은 박 대통령이 명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